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마리 루이제 폰 프란치의 책 죽음의 언저리에서를 가지고 이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심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이요.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의 끝일까? 사실 이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죠. 수많은 철학가, 과학자, 그리고 평범한 우리 모두가 이 답을 찾아 헤맸잖아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앞에 닥칠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냥 모든 게 딱 끝나버리는 거다. 완전한 소멸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요, 그냥 막연한 추측이나 어떤 종교적인 믿음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많은 심리학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꾼 꿈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임사체험 같은 인간 정신이 남긴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아주 놀라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 겪는 아주 깊고 심오한 변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죽음을 준비하다. 이 놀라운 관점의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죠. 바로 칼 융이 있습니다. 융은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바로 죽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정말 흥미롭죠? 융은 이걸 개화화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너는 이래야 해 하고 씌워준 가면, 즉 페르소나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끌어내서 진짜 나다운 나, 온전한 내가 되어가는 평생에 걸친 여정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이 정말 놀라운 통찰을 던집니다. 개성화 과정이야말로 제대로만 한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진짜 나답게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최고의 죽음 준비라는 거예요. 와, 삶과 죽음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대한 여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무의식이 보여주는 죽음의 모습. 좋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더 깊은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엔 잘 알아채지 못하는 무의식은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책은 바로 그 단서를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꿈이나 임사체험 이야기 속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죽음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임종을 앞둔 분들의 꿈에 나타나는 상징들인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멈춰버린 시계, 땅에 쓰러진 나무, 이런 것들은 딱 봐도 끝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이죠. 동시에 정반대의 이미지가 나타나요. 모든 게 파괴된 밭 아래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뿌리라던가 숲을 다 태워버린 불길 속에서도 멀쩡하게 남아있는 붉은 돌 같은 것들이요. 이건 뭘까요? 파괴되지 않는 생명력,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기 다시 열리는 빛의 길이라는 상징은 죽음이 그냥 모든 것의 끝, 완전한 단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죠. 꿈뿐만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 즉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아주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자기 몸이 저 아래에 있는 걸 밖에서 내려다보는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요. 두 번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아주 빠른 속도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밝고 따뜻한 빛과 마주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경험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걸 공포스럽게 느낀 게 아니라 엄청난 평화로움과 해방감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소멸이 아닌 새로운 변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꿈의 상징들, 그리고 임사체험의 단계들, 이 단서들에 한번 쫙 모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심리적인 증거들이 하나같이 가리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은 완전한 소멸, 즉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의 변환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표로 비교해 볼까요? 왼쪽의 소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음이죠.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것과 단절되고 그저 상실만 남는 것, 무의미한 끝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의 변환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은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의 이행이고 흩어졌던 나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과정이며 무엇보다 내 삶의 의미를 비로소 완성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나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신호들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얻어낸 결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좋아요.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변환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그냥 죽을 때 위안이나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이 관점은 지금 바로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무조건 피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의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집니다. 더 커진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헛된 것들이 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훨씬 더 의미 있고 꽉 찬 시간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인 셈이죠.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죽음이 모든 것의 끝,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내 삶을 완성시키는 거대한 변환의 과정이라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융이 말했던 바로 그 개성화 과정이고 이 세상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내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요?